자, 안녕하세요. 이정원의 자가운영TV 한의사 이정원 원장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건강한 일상으로 모두가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면 가장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면역을 연구를 하고 면역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면역과 면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일반인 분들이 헷갈리시기 쉬운 지식이나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면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면역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외부의 어떤 우리 몸을 침범할 수 있는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기생충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이고요. 우리 몸에서 안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우리 몸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신호들과 상황들을 또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면역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면역 체계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생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동물들을 사냥해서 잡고 이렇게 수렵 생활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친 상처에 세균이라던가 기생충들이 껴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류가 가지고 있던 면역 체계는 뭐 세균이라던가 기생충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적합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현대에 들어오면서는 그보다 크기가 작은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몸 안쪽에서 생겨나는 암 같은 질환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도 그에 맞춰서 점점 진화해 와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수렵 생활을 했던 인류의 면역 체계와 지금의 면역 체계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신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또 몸에서는 그런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면역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사실 이 면역력이란 말은 학계에는 학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좀 놀라셨죠? 하지만 이 면역력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표현 자체가 너무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을 홍보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실 주변에 있는 건강식품들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은 면역력을 높인다는 말이 없는 제품을 찾기가 더 쉽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뭐 운동법이라던가 생활관리법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면역력을 높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표현이 좋고 쉬우니까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면역력이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라는 말이 상황을 설명하기에 좀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밀폐된 공간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A라는 사람은 바이러스에 걸리고 B라는 사람은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설명하기 제일 좋은 단어가 사실 A는 면역력이 높아서 안 걸렸고 B는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 설명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할 때 아무래도 면역력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역력이 높다, 낮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혼동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역력이 높다, 낮다라는 표현보다는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혹은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혼선을 좀 줄이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외부에 대한 어떤 이물질이라던가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침입하는 것을 제대로 막을 수가 있겠고요. 또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막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에이즈라고 알고 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상황입니다.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와서 면역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면역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면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이고요. 또 백혈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 이식을 하거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면역이 제대로 작동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별한 상황들 외에도 일상적으로 면역계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연구가 된 것은 자율신경계의 변화나 호르몬의 변화, 체온의 변화가 면역계에 작용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의 면역학자인 아보도우르 선생의 연구에 따르면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계통 중에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게 되면 과립구의 숫자는 몸에서 늘어나게 되고 림프구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림프구가 방어를 해야 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 몸이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대체적으로 저체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저체온 상태에서 해당 체라는 것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인데요. 급박한 상황에서 탈출하거나 생존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 림프구의 숫자는 적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에는 취약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나 과로, 그리고 수면 부족,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체온의 변화, 노화나 이런 것들도 면역계의 작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일상적으로 면역계통의 작용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앞서 제가 코로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충분한 숙면과 휴식을 취해 주시고 또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적절한 운동이나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호르몬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요. 체온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족욕이나 반신욕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체온을 높여주시는 것도 면역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질문들이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데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력이 높아 생긴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검증이 되어 있는 식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특정 식품이나 약이 그 사람의 면역 작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차갑고 이런 사람이 감기에 좀 자주 걸린다고 하면은 생강을 먹어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체온을 높여주게 되면 아무래도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 높아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감기나 어떤 감염성 질환에 자주 걸린다고 하면은 잠을 잘 자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을 복용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잠을 잘 자서 교감신경이라든지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 그것이 면역에 영향을 주어서 면역을 조금 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특정 약제나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면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 어떤 특정 식품이 면역력을 확 높인다, 이런 식품은 입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과장 광고는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자가면역 질환 환자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역력을 확 높이는 식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자체도 면역이 높아져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 면역계가 비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발생한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인다는 식품과 자가면역 질환은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전신적인 면역계 이상으로 발생을 한다기보다 원래는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아군으로 인식이 되었던 특정 세포라던가 특정 조직이 이제 적으로, 그러니까 항원으로 간주가 되어서
우리 몸이 공격을 하는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도 전신의 면역계통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과 자가 면역 질환은 큰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다만 이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식품이나 약을 선택을 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특정 식품이나 약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있고, 특정 식품이나 약을 섭취했을 때 증상이 심해진다거나 통증이 심해지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이나 홍삼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드시면 오히려 통증 관리나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통증이나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난치성의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드시는 식품이나 약을 선택을 하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아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신중하게 또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면역과 면역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일반인 분들이 헷갈리시기 쉬운 상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는 제가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면역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